오늘은 동양역술 특강 첫 번째 시간으로 왜 동양의 역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이번 학기에 배울 동양역술특강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서울의 풍수, 음식 건강법과 음양오행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역술특강의 강의를 해주실 장동순 교수님의 소개도 확인해보세요. 그럼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양역술특강의 강의를 맡게 된 공과대학의 장동순입니다. 왜 그러면 21세기에 공과대학의 교수가 동양의 역을 갖다가 언급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일반적이고 일관성 있게 여러분들의 의심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활 풍수인데 말이죠.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에 모델 하우스를 갖다 보러 갔을 경우에 여러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궁금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그 평수를 볼 것이고 얼마나 안에 있는 내장재가 좋은 것인가 또는 안에 구조가 좋은 것인가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굉장히 풍수 이론에 입각해서 살펴볼 것 같으면 문이 어디 있는가? 이게 문은 현관문은 이쪽입니다. 현관문.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굉장히 컨센트레이션해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을 어디를 선택하신가. 물론 안방이 여기지만 여기와 여기와 여기가 학생들의 공부방의 이제 그 대상 중에 하나인데 어떤 방을 선택했을 경우에 가장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이번 학기의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만약 아파트라도 그렇고 아파트일 경우에 문이 보통 이쪽에 나 있는 경우가 있고 이쪽에 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것이 그 집안의 전반적인 기운에 또는 어떤 그 공부하는데 또는 부부간의 화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물리학이나 공학이나 이런 것을 수학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공부해서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동양의 역, 체인징 시어리라는 동양의 역의 그 역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했을 때 얻어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생활에서 우리가 궁금한 사항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러한 궁금한 사항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어디에서든지 답을 갖다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장마가 과연 여름 장마 기간에 비가 제대로 올 것인가 아니면 여름 장마 기간에는 건장마가 이어지다가 가을에 장마가 일 것인가 아니면은 봄 장마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그런 내년에 장마가 어떠한 장마인 것인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것이 동양의 절기이론, 운기이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나 게임이나 기타 또는 어떤 승부에서 토론에서 승부에서 또는 노름회 같은 데서 승리하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신가? 이 승리하는 방향에 대한 대답을 미리 드리면은 승리하는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매 2시간마다 30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동양의 역에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아파트 공부에서 공부가 잘 되는 방향은 어느 것인가? 상가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음식점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다른 비디오 가게를 한다든지 또는 이런 장사를 할 경우에 상가의 문이 왼쪽 문이 좋은 것인가 오른쪽 문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은 가운데 문이 좋은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답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만약에 목동에 용왕산이 있는데 목동 용왕산에 보게 되면은 아파트들이 북서 방향에도 있고 남동 방향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서 이제 용왕산 그쪽이 개발되기 이전에 우리가
어느 쪽에 아파트를 갖다가 또는 어느 곳에 땅을 갖다 살 것이냐를 갖다가 미리 개발이 굉장히 잘 돼서 집가가 아파트 값이나 집가가 굉장히 오르는 지역이 어느 쪽인 것을 갖다가 우리는 풍수의 물의 흐름을 보고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말로 해서 재화가 마르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가 마르는 땅이라는 것은 물이 굉장히 곧게 스트레이트로 뻗어나가는 땅은 재화가 마르는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갖다가 이러한 지식을 갖고서 어떤 그 다음이나 네이버의 지도를 살펴보면 아파트 값이 또는 어떤 곳에 과연 왜 그렇게 개발이 늦고 어떤 곳은 아파트 값이 크게 뛰는지 어떤 곳은 왜 이것이 상권이 굉장히 좋은지를 갖다가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얼굴 형상에 따른 남녀의 궁합 또는 체질 심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자기의 체질에 따라서 체질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격 그 다음에 어떤 체질에 어떤 남녀가 만나야 되는지 또는 어떠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먹어야지만 건강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지가 바로 이제 체질에 관한 얘기예요. 체질 이론이죠. 그 다음에 음식에 있어서 우리가 서양의 어떤 그 과학적인 영양학적인 그 섭생법과 동양의 그 섭생법은 굉장히 그 패러다임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서 어느 것이 옳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개의 어떤 그 이론이 합쳐져야 되는 거죠. 동서합진의 개념인데. 그래서 서양의 영양학이 있다면 동양에는 기미론이 있는 것입니다. 기미론. 그래서 음식이 우리가 신맛이 나는 음식이나 어떤 목기의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위궤양에 걸리고 그 다음에 쓴맛의 음식이나 굉장히 이런 그 화기의 음식을 먹으면 혈변이 나오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골수에 문제가 생기고 뼈가 잘 부러지고 이런 것들이 동양의 이제 기미론에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인데 예를 들어 갖고서 눈꺼풀이 부들부들 떨리거나 발뒤꿈치가 아프거나 허벅지에 멍이 잘 들거나 했을 때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의식 동원의 관점에서 먹는 것과 의식이 의료가 근원이 같다는 것이 의식 동원이죠. 그래서 이를 히포크라테스의 어떤 명언을 먹는 것이 바로 너 자신이라는 그런 명언을 갖다가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먹는 것에 그 뜨거운 것이냐 찬 것이냐 맛이 어떤 것이냐 향이 어떤 것이냐 성질이 어떤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서양의 의학의 어떠한 그 분석학적인 영역학하고는 전혀 서로가 교집합이 없다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파동 이론이 요새는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훈민정음으로 봤을 때 훈민정음의 그 아설순치후음으로 봤을 때 왜 어떤 히트 상품의 이름이 왜 좋은 것인가 나의 이름은 과연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카스, 현대중공업, 코카콜라 이거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 이 히트 상품이죠. 왜 코카콜라가 펩시콜라에 비해서 굉장히 이름이 좋은 것인가 왜 바카스는 피곤하고 고단할 때 이 바카스의 어떤 그 영양학적인 관점을 따라서 이름 자체가 주는 그러한 그 위력이 과연 무엇인가 또는 현대중공업이라는 이런 이름은 다른 어떤 중공업에 비해서 왜 주가가 제일 비싼가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 이런 주가에 비례해서 현대중공업이 가지는 파동학적인 장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훈민정음의 아설순치후음의 그러한 그 기본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향이라는 것은 방향과 시간이라는 것은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양자화된 개념입니다. 그 양자화의 개념을 갖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자측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가 12방향이면서 12시간이고 12계절이 되는데 12월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각각의 디스크리트하게 디지털화된 어떤 그 물리량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이러한 방향의 위력으로 시험을 그날 봤을 때 어느 방향 시험을 잘 보는 방향이 있고 일본의 동북한방에 그 후쿠시마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왜 그날의 길방이 동쪽에서 몰려오는 쓰나미를 피하는 서쪽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또 넘어서 우리가 미래 예측을 갖다가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점을 갖다가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학 문제를 풀듯이 우리가 시공간 차원 이동을 해서 왜 천안함과 북한 핵실험과 나로호에 대한 그러한 그 미래 예측이 가능한 것이 바로 점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운명입니다, 운명. 사람이 어떤 사람은 사법 고시 공부를 갖다 10년을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8년, 9년을 해서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공무원으로 타고나서 관운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업에 뛰어난 능력이, 관운은 없지만 영업에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학자나 그 다음에 어떤 연구자로서의 자질을 보이는 사람이 있죠. 과연 나의 내재된 속성은 과연 무엇이며 그러한 속성이 언제 피어나는 것인가? 나는 언제 이러한 속성이 만개해서 그때를 위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가 바로 운명적인 거죠.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이 딱 어떻게 정해진 그러한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 같이 성공이냐 뭐 실패냐를 갖다 이렇게 재단하는 도구가 아니고 나한테 내재된 속성이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속성을 갖다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운명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시인이 될 수가 없고 시적인 어떤 그 감성이 뛰어난 사람이 운동선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내재된 속성을 갖다가 미리 알아서 그 운명적인 시간에 따른 시나리오를 갖다가 확인하고 그쪽을 위해서 성실하게 매진하는 것이 운명학을 보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얼굴 형상이 동그라냐, 기냐, 삼각형이냐, 역삼각형이냐, 또는 이렇게 각졌느냐. 이거에 따라서 먹어야 될 음식,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남녀의 궁합, 그 다음에 약한 그런 질병, 이런 것들이 다 틀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양에서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궁금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일반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답을 갖다가 동양에게 역의 모델이 제공해 준다는 것인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과학적으로 대답이 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의 영역이 있고 동양의 역의 영역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21세기 그 문명 세계에서 공학도가 동양의 역을 언급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다시 말해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동양의 역이라는 것은 춘추전국 시대의 제자백과에 의해서 거의 완성된 학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완성된 학문인데 서양 과학이 직선적이고 어떠한 그런 시작에서부터 먼 무한대를 향해서 가는 것이라면 동양의 역은 순환적이고 내재된 속성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 동양의 역의 기본적인 파라다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양의 역은 천문지리, 인사, 의학, 농축산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이것이 동양의 제왕학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춘추전국 시대에. 그런데 이러한 동양의 제왕학이 한나라 이후에 너무나 이것이 이제 개화를 하니까 이게 민초나 중인들이 굉장히 이러한 미리 1년 후에 장마를 예측하고 내일에 있을 일을 갖다가 미리 알고 자기 병을 자기가 고치고 굉장히 어떤 그런 풍수적인 좋은 자리를 갖다 잡을 수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 왕조가 성립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두려움을 느낀 한나라 이후에 이 동양의 역의 핵심 사서상경 중에서 역경이죠. 역경을 갖다가 먼 어두운 칠흑 같은 관 속으로 이게 묻어버리고서 절대 왕조를 갖다가 유지했던 그러니까 지배계급이나 어떤 사문, 가문의 비전으로 내려와서 이것이 그동안 내려오는 동안의 가감첨삭에 의해서 이 동양의 역이 변질돼서 최근에는 미신과 같은 이러한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과학이 동양의 역을 갖다가 다시 과학적인 방법으로 다시 비추고 조명하고 다시 일반화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동양의 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역의 위대성은 조셉 리던 같은 캠브리 대학 교수죠. 그래서 이약슬이라는 사람이죠. 중국의 과학과 문명이라는 방대한 저서에서 동양의 역이 얼마나 동양의 문명과 과학적인
그런 팩트가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갖다가 잘 밝혔죠. 그래서 그 사람이 왜 화약과 나침반과 인쇄술 같은 문명을 지녔던 중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하는 것에서 아주 의문을 품었는데, 이 조셉 리담도 진정한 의미에서 동양의 역의 진수를 갖다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멀리 중국으로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유무용 문화재, 석빙고, 석굴암, 진천의 롱다리, 전통가옥, 포석정, 한걸, 이런 수많은 것들이, 이런 유무용 문화재가 엄청나게 현대의 공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과학적이라는 것이죠. 석빙고 같으면 이제 발포제 같은 프레온 같은 발포제를 사용하지 않고 지난해 동지 섣달에 채빙한 얼음을 갖다가 1년 동안 보관하는 아주 복사열 전달을 갖다가 실드하고, 그 다음에 대류 열 전달을 갖다가 차폐해서 아주 가장 효과적인, 그러니까 이것이 볏짚이나 어떤 갈대잎을 써서 가장 효과적으로 얼음을 갖다가 1년 동안 보관했던 것이 바로 석빙고고, 석굴암은 역시 다공성 매질인 돌담의 비율 차이를 이용해서 수분을 갖다가, 석굴암 내부에 있는 수분을 갖다가 완벽하게 제거했던 장치죠. 공학적인 장치인데, 이것을 갖다가 일제가 석굴암을 갖다 개발한 이후로 그것이 결로가 생기기 시작해서 할 수 없이 이것을 갖다가 과학적인 그런 어떤 공기조화 방법을 갖다가 쓸 수밖에 없는, 자연적으로도 해결했던 문제를 갖다가 억지로 에너지를 써서 해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석굴암의 현찰이고, 그 다음에 진천 롱다리가 왜 천년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전통과학이 왜 완전한 온도와 공기 흐름을 갖다가 조화를 이뤘는지, 포석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이스트의 장그식 교수 같은 분이 이걸 갖다가 해석을 했는데, 포석정이 단순히 거기에 갖다가 경혜왕이 거기서 주연을 갖다 즐긴 장소가 아니고, 포석정의 물급이를 갖다 조금을 바꾸게 되면은 물길의 저항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것이 이 과학적인 관찰이죠. 그러니까 포석정이라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수로의 개념이죠. 수로, 물의 흐름. 이렇듯이 우리는 우리의 유무용 문화재, 동아시아의 전승 지식, 나아가서는 동양의 역이 얼마나 훌륭하게 과학적인 그런 컨텐츠라는 걸 갖다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에 어떤 올 여름에 기상을 갖다가 여름 장마가 어떻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안다면은, 이것이 사실은 과학적인 과학 기상 예측의 관점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카오스 효과라거나 나비 효과라거나 또는 슈퍼컴퓨터의 알고리즘상의 문제나 또는 어떤 10의 마이너스 16승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트렁케이션 에러가 증폭되어 갖고서 오류가 나는 것이 이제 슈퍼컴의 이제 문제점인데, 이러한 슈퍼컴의 이런 여러 가지 기상 예측의 문제점 때문에 열흘 이상의 신뢰도가 높은 기상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정설이죠. 그런데 우리가 금년 여름 또는 내년 여름에 장마가 어떻게 될 것을 갖다가 60년 또는 180년의 어떤 내재된 속성의 순환 이론으로 이것을 갖다가 예측할 수가 있다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다시 재조명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제 2003년 12월 26일 동아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거는 2003년 12월 26일인데 1년 전에 충남 도청의 도청 자문위원단의 일원으로서 제가 거기 가서, 그때 이제 굉장히 황사가 심했는데 2002년에 2003년에도 황사가 심할 것인지를 갖다가 묻는 질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2003년에 1년 날씨를 갖다가 예측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1년 내내 이슬비 같은 가랑비가 지속적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황사가 전혀 문제가 없어서 어떤 삼성전자 같은 클린룸에 문제가 없어 충청남 도청에 세수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것이 이게 제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수많은 실국장 몇십 명 되는 분하고 기자단들하고
그다음에 자문교수단 앞에서 제가 한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맞은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아직도 이걸 갖다가 쪽집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쪽집게가 아니고 동양역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해석해서 1년 후의 날씨나 장마를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학기에서는 다시 이제 넓게 들어서 공학도가 왜 21세기 과학 문명의 세상에서 동양의 역과 그 술법을 얘기를 해야 하는가.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나라오가 그 위성이 날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굉장한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 환상적인 또는 굉장히 편리한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들에 대한 수많은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사항들은 과학의 컨텐츠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이제 문제는 이러한 동양의 역을 굉장히 국부적인 어떤 논리로서 지엽적인 어떤 그 팩트로서 과대 포장해서 나름대로 억지로 일반화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동양의 역을 갖다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일관성 있게 실용적인 내용을 흥미롭게 14주를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토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방법을 갖다가 이론 전개의 일반성과 증명의 일관성이라는 것은 바로 과학의 정의죠. 과학이 추구하는 어떤 모델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양의 역을 갖다가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여러분들과 한 학기를 갖다가 같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두 종류의 학문이 있는데 하나는 과학, 물리학, 수학 이런 거죠. 생물학에서 역학이 나왔죠. 힘력자 역학, 유체역학, 고체역학, 열역학, 동력학, 정력학, 전자기역학, 재료역학 이런 것이 공과대학의 6대 역학 이런 것인데 근데 다른 한쪽에는 동아시아의 그 문화가 엄청나게 높은 거 아닙니까? 동아시아의 변화할 역자 또는 시우리자 역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역학과 역학이 이 두 가지 종류의 다른 역학이 존재하고서 우리 인류는 이 두 종류의 역학을 갖다가 굉장히 소중하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도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양에는 도와 술법이 있고 서양에는 과학과 문명의 이기가 있다. 그래서 문명의 이기의 꽃이 뭐냐 하면 그 컴퓨터죠. 칩. 반도체 칩이죠. 이 반도체 칩인데 참 어떤 우연의 일지 몰라도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께서 이걸 갖다 동도 서기에 이 기술을 갖다가 삼성전자를 갖다 여기다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이 동양에는 도와 술법이 있는데 동양에는 5가지 술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술법이 명, 복, 의, 상, 산이라는 것이죠. 운명이라는 거죠. 운명. 그래서 이것은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술가인가 아니면 과학자인가 아니면 CEO인가 아니면 굉장한 운동선수인가 이런 운명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운명이 언제 어떻게 발현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명의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어떤 것이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 아니고 속성이 내재되어 있어 그 내재된 속성이 언제 발현할 것인가 갖다 미리 알아서 가장 효율적으로 인간 경영을 하자는 것이 바로 명을 공부하는 첫 번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복이죠. 복이라는 것 갖다 우리가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과학적인 예측, 수많은 우리가 역학을 갖다가 공과대학 역학을 배우는 것이 미래를 예측하자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언제 어떻게 일단 로켓이 언제 어떻게 잘 발사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예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온도가 얼마고 마찬가지로 동양의 역도 사람의 운명이라든지 사람의 인간사 또는 이런 수많은 일에 대해서 미래를 갖다가 미리 보자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어떤 신기 사람의 어떤 누석을 통해서 보자는 것이 아니고 가장 과학적인 모델로 어떤 합리적인 어떤 이론으로 이걸 보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학인데 세상에는 서양의학이 있고 그 다음에 중의학, 한의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의학이나 한의학은 모두 이 동아시아의 어떤 동양의학의 정수를 갖다가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을 갖다가 그런
동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의. 이런 동의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들이 되는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병을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하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서양의학도 아니고 한의학이나 중의학도 아닌 동양의학의 관점에서 우리 동아시아 문화의 전승 내용은 아주 훌륭한 그런 내용들을 갖다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법. 상은 이게 얼굴상, 서로상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 풍수, 관상, 수상 이렇게 이제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풍수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간가고 있는 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흐르는 물은 다 똑같은 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으로 흐르는 물과 동서로 흐르는 물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360도 감아 들어오는 물과 직선으로 곧장 빠져 흐르는 물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같은 명당짜리라 하더라도 같은 명당짜리라도 그 명당이 몇 년도에 그것이 언제 그것이 그 명당의 기운이 발현되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다시 이제 운기로 들어가는데 이러한 수많은 그러한 그 풍수의 산수의 형상 그 주어진 형상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지 또 그렇게 자리를 잡았을 경우에 언제 발복을 하는지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풍수에서 배워야 될 그런 어떤 그 지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산이라는 것은 이거는 나름대로 어떤 그 초능력을 개발하는 겁니다. 무슨 축지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약간 우리의 기존 상식을 벗어나는 얘기들이고 이것은 여기서는 이제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서양 과학 문명의 공과 과를 갖다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물론 문명 혜택에 의해서 풍요함과 안락함을 누린 것은 사실이죠. 사람의 수명도 늘어나고 굉장히 편리해졌죠. 서울에서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옛날 같으면 뭐 한 달은 가야 되는데 지금은 KTX 타면은 45분, 50분이면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명의 풍요와 안락함이죠. 그렇지만 이런 그 고비용과 저효율성이 현대 과학 문명의 커다란 암초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 비용에, 의학 연구에, 에너지 비용에, 공해를 줄이는 문제, 이산화탄소 감소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은 그 효율이라는 것이 너무나 약해서 그 투자 대비 그런 나타난 효율의 문제점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전 지구촌의 지속적인 성장의 암초가 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의료 비용의 천문학적 증가가 이것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 복지와 곁들여진 이 의료 비용의 천문학적 증가가 가장 큰 문제점인데 여기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동양의학은 여기에 어떤 컨트리뷰션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대 물리학의 현대 문명의 모든 문제가 이 복잡계 문제로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질병 문제, 인간의 심리 문제, 인간의 운명에 관한 미래의 문제, 그 기상예측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수많은 질병에 관한, 전염병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현대 그 과학을 해서 해결하려고 지속적인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해결이 만만치 않은 것이고 엄청난 천문학적인 투자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는 것이. 그럴 경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존의 과학의 영역에서 그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다른 쪽에 다른 패러다임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를 갖다 따져보자는 것이 바로 동양의 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양 사상을 갖다가 우리가 공맹의 무슨 그 충과 효, 절대 왕조에서는 충효를 갖다가 굉장한 아주 첫째 그 덕목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했죠. 그걸 갖다가 의리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효를 갖다가 강조하고 여러 가지 철학적인 내용을 갖다가 얘기한 것이 의리론인데 사실은 근데 동양의 학문은 우리가 어떤 대학을 가더라도 이과와 문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과가 있고 문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효, 절대 왕조를 유지하게 된 어떤 덕목의 하나로 의리론에 입각한 충효를 강조한 것이 이제 하나의 한 분야라면은 다른 한 분야가 바로 상수론입니다. 상수론은 물상, 물리, 수학, 산수.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강의는 다
물리학적인 바탕하에서, 수학적인 바탕하에서, 숫자의 기초하에서 모든 이론을 전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의리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양사상의 그 의리론은 이 14주 강의에서는 전혀 배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뭐를 다루냐면, 예를 들어서 마방진 같은 거, 이게 마방진이 이렇게 있으면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492 뭐 이렇게 357 뭐 816 뭐 이런 식으로 다 합치면 뭐예요? 다 15죠. 어느 쪽으로 다 15. 그 다음에 이거의 마트릭스의 그 행렬식의 값을 구하면 이게 또 360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그 신비한 그런 어떤 그 내재된 속성을 지닌 것인데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성의 목기, 목하면 그냥 우리 나무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행에서. 목을 나무로 아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목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 이렇게 물리적으로 정의를 해서 이거 갖고 사람의 맥을 짚기도 하고 이걸 갖고 사람의 얼굴 체질을 분리하기도 하고 이거 갖고 어떤 그 육축의 고기의 질을 갖다가 나누기도 하고 이거 갖고 기상을 예측하기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의 성격과 체질과 심리와 그 다음에 질병을 갖다가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수로는 엄청나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동양사상하면 이 의리론만을 알았는데 이 의리론은 아니고 여기서는 상수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리와 수학을 갖다가 이번 학기에 동양역학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탐구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동양역학은 이 힘력자 역학은 뉴턴, 데카르트 이후에 몇백 년 동안에 천재들에 의해서 지금의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이나 스테판 호킹 박사라든지 그 다음에 막스 플랑크라든지 양자역학의 아버지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동양의 변화의 역학은 하늘에 자연의 발로 내려진 물리적인 상을 성인들이 아주 간단한 코드로 법칙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역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동양의 역학은 그 음양, 사상, 오행, 음양중, 그 다음에 뭐 8개, 식간, 12지, 64개. 아주 간단한 법칙으로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이 간단한 법칙에 내재된 물리적인 정의와 수학적인 숫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일반화하게 되면 너무나 쉽게 동양역학의 수많은 분야를 다른 사람들이 뭐 30년 걸리는 분야를 여러분들은 한 학기에 그 진체를 갖다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양의 과학이 뉴턴 역학, 열역학, 전자기 법칙,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이겁니다. 서양의 역학은. 뉴턴의 세 가지 법칙, 열역학의 세 가지 법칙, 전자기의 맥스웰 패러데이의 네 가지 아름다운 그런 규칙성의 법칙,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이것이 서양 과학의 모든 것이죠. 마찬가지로 동양의 역술에는 명복 의상산이라는 이런 분야가 있는데 말씀드렸죠. 이것은 음양과 오행과 사상과 8개. 음양 오행이 일반화된 것이 60갑자, 사상 8개가 보다 구체화된 것이 64개.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만물의 법칙을 갖다 꿈을 꾸고 있죠. 누구나 과학자들은. Law of everything. 그래서 이 만물의 법칙에 대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동양에서는 이러한 음양 오행과 사상 8개를 갖다가 어떤 하나의 만물의 법칙으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운명은 사주팔자라고 얘기를 하고 점수는 양자화된 시공간의 천이동입니다. 절대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갖고서 천문지리 인사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문은 큰 스케일의 나라의 국운, 뭐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이냐, 2012년에 그 다음에 질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방향성이라는 거, 인사라는 것은 사람 간에 생긴 수많은 일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그 천문지리 인사에서 이 태을기문 유금이라는 학문이 있는 것이고, 물론 이러한 점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그 저서는 사서상경의 상경이 역경, 마지막에 역경인 거죠. 역경. 주역이죠, 주역. 이런 모든 이론들이 주역에서 이제 태동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참 중요한 문제가 주역이라는 학문, 역경이라는 학문이 우리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어떤 그 과거 급제에 배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배제시킨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이 뭐예요? 이 역경을 갖다 잘하게 되면은 절대가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동양의 의학은 체질, 침, 뜸, 진맥, 섭생, 운기 해서 기상예측이 여기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기를 갖다가 의학방에 재는 것은 사람은 소우주고 기상은 대우주니까 소우주의 질병에 대우주가 기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황제내경이라는 책에 운기 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법에는 풍수도 있고 관상도 있고 수상도 있고 족상도 있고 수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풍수와 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법은 아까 수양하고 돛 닦는 거, 초능력 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양 역술의 불가피성이 이제 뭐냐,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한 것인데 복잡계 문제는 말씀드렸죠. 고병, 저율과 기상과 운명과 경영 이런 분야의 이제 현대 그 어떤 그 과학 문명의 그 툴이라는 것이 너무나 비효율과 고병, 저율로 이제 그 점철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미상원 의원의 맥거번 그 저기 보고서가 있는데 이 건강과 의료에 관한 아주 유명한 그런 미상원 그 특별위원회의 보고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때 이제 너무나 그 이때 현대의학의 암흑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빛나는 어떤 그 의학의 그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료보험의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가 지금 우리나라도 이것이 이제 굉장히 커다란 문제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어떤 그 보다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복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아마 동양의학의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다가 음식과 체질과 마음가짐과 이것을 갖고 병을 고치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서야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과학은 자연현상의 맥시멈 20%밖에 설명을 못하죠. 하다못해 우리가 새로운 집을 들어갔을 때 문이 어떤 문이 좋을 것인지, 그다음에 어느 쪽을 공부방으로 할 것인지, 우리가 상가에서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출입구를 어느 쪽으로 내야 될 것인지, 또는 큰 산업단지에서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가 배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물길은 어느 쪽으로 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이런 동양의학이 하나의 블루 오션으로서 대만과 홍콩과 중국에서 이것이 강력하게 지금 나서고 있죠.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 100년 동안에 새로운 과학 이론이 나타나지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기술은 엄청나게 기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뭐 어떤 그 테크닉은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과학 이론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새로운 어떤 그 과학적인 퀀텀 점프를 할 것이 과학에서 나올 것인지 아니면 동양의 여기 어떤 새로운 블루 오션의 어떤 모델로서 나타날 것인지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하다는 것이죠.